안녕하세요. 엄마는 오늘도 열심히 노는 중입니다의 저자 김미경이고요. 저는 32년 차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같이 퇴직하는 동료랑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장 우습게 하는 얘기는 퇴직은 정해진 스승이어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거라 받아들여지는데 나이는 안 받아들여지더라. 어느새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지 그 나이는 거부하고 싶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퇴직을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뭐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련이 별로 없는데 사람이 조금 더 제가 마음을 쓸 걸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32년 일을 하고 나가는데 일도 사람도 그렇게 남지는 않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퇴직 전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찾기 시작을 했던 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 같이 퇴직한 친구는 갑자기 좀 나가게 됐는데 준비 없이 나가니까 지금 여행 가 있어요. 우선은 여행부터 하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좀 준비된 사람인가 아닌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고요. 제일 후회되는 거는 돈이죠. 좀 더 재테크, 연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밝았으면,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퇴직 고민은 일반인들이랑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나면 사실은 아이를 다 키워서 살만해졌다 하니까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거의 공통된 50, 60대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퇴직에 대한 고민은 가장 큰 거는 나를 보호하던 조직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진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늘 뭔가 학생 때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직장인 때는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더구나 공직사회는 되게 탄탄한, 흔히 말하는 칠밥통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탄탄한 울타리였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부터 다 벗어나서 정말 홀로서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소속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온정적인 곳이고 하다 보니 밖으로 나갔을 때 이제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잘 모르고 워낙에 편협된 공간에서 우리끼리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익숙지 못하고 반응이 늦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책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랑 3개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갔던 거가 제일 기억에 남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제 책을 읽고서 돈이 있으니까 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전시를 보거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게 돈이랑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돈을 건질 거냐 경험을 건질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당연히 경험에 우선을 두었고, 저는 아이와의 추억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아이와의 추억이 책에 써 있는 것처럼 남자아이고, 이 아이가 중학교가 지나고 나면 고등학교 가면 입시 준비를 해야 되고, 입시 준비가 끝나고 나면 여친이 생기고 군대가 가고, 그러면 저하고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느 날. 그리고 저는 아이가 또 하나이고, 그래서 아이한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저하고의 공통된 추억을 하나를 만들자, 그리고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이와의 3개년 계획이었어요. 자유학기제도 있고 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해외를 나갔는데 이게 돈이 있어 나간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첫 번째는 겁이 나서 홈쇼핑도 못하고 이렇게 목격하는 데를 막 찾아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홈쇼핑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장기 무이자 할부를 해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나갔는데 너무 길게 무이자를 하다가 보니까 두 번째 할 때 무이자가 겹쳐가지고
아주 거덜나 본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후회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제가 현직에 있는 순간 언젠가는 채워지는 일이고, 이 시간, 이 순간 내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구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역적인 일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장 좋은 기억이고 제일 좋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변에도 아이 문제로 고민하거나 사춘기로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으면 적극 추천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성 간에 가는 게 좋고, 5인 식구 다 가는 거 말고 딱 둘이 가는 거. 우리 아이도 둘이 가니까 의지를 한 거고, 아빠가 같이 안 가고 둘이 가니까 책임감이 더 생기고, 주고 나서는 둘이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를 굳이 권하는 이유는 한국을 다녀보니까 똑같아요. 와이파이가 되면 핸드폰 갖고 방문 닫고 그냥 그 속에 자기 세계 갖는 게 똑같더라고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니까 와이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애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원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확 풀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늘 숙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 내일 모레는 또 학원을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아이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예 멀리 가니까 그냥 학원에서도 인정이 되어지는 정말 프리한 생각을 하니까 아이도 훨씬 여유 있게 즐길 수가 있었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학원에서 여행이 좋았나 봐요. 아이가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뭐 아이들이 굉장히 편해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막 출혈을 해서 한 일들이 아이한테도 정말 좋은 일이었고 나한테도 이렇게 추억을 가는 게 좋은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배가 이제 스페인을 가는 계획을 잡아갖고 왔어요. 근데 금액이 좀 셌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 200 정도면 간다고 생각을 해서 가보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400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서는 굳이 스페인을 그렇게 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는 나는 쉽진 않고 너무 부담이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직에 있는 한 돈은 채워지는 거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갖는 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발로 품을 팔아서 걸어야 되는 반반 여행을 해야 스페인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일반 패키지 투어하고는 좀 다르니까 돈을 투자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스페인을 갔더니 반반 투어인 거예요. 아직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데려다 주고 점심 먹여주는데 저녁엔 5시부터는 자유시간을 줘요. 그러면 낮에 갔던 곳을 제가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우리끼리 다니니까 가이더가 설명해 준 거를 바탕으로 한 번 다시 보고 검색을 해서 맛있는 데를 찾아서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를 3등분을 해서 우리가 그 골목골목 그 구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발 닿는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도 스페인은 패키지로 간 게 아니고 다리품을 팔아서 간 곳이어서 기억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EBS나 이런 거를 보면 다른 데는 막 실려서 가고 안내해주는 대로 하니까 사실은 저기 갔었지? 이렇게 물어보지만 스페인은 저거 기억난다. 저기다 저기 뭐 있었다. 이렇게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우리 경험을 사고 돈은 채워진다고 했던 말이 저한테는 어떤 명언처럼 남겨져 있어서 그 다음부터도 여행을 갈 때면 그 친구 생각이 나요. 그래, 돈보다는 내가 경험을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야지 돈을 걱정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죠. 되게 감사하죠. 그런 말을 해준 친구가.